국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9일 중호를 방금 지났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 회담 그리고 만찬을 함께 하니까 종일 같이 있는 셈입니다. 경주 박물관 안에서 오찬 회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경주 박물관을 아마 안내하면서 거기에 특별 전시된 금관 6개를 보여주고 모형 금관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장소를 잘 정했습니다. 경주는 7세기, 8세기, 9세기에는 세계 5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바그다드, 당나라의 장안, 경주, 그리고 교토였습니다. 이 스텝 루트, 초원의 길 또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경주였던 것입니다. 신라 통일의 권위와 위시를 보여주는 금관 6개를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하니까 아마 외국 정상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중화공업, K-팝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고대사의 황금기를 열었던 통일 신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사에서 가끔 잊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고 한반도가 한민족의 활동 공간이 되고 한국어가 만들어지고 같은 종교, 같은 풍습 속에서 천년을 사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민족의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신라의 삼국통일이었습니다. 삼국 중에서 가장 작은 그리고 아주 후진 곳에 있던 신라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내부 단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세계 정세에 기민하게 적응을 해가지고 7세기에 중국을 통일한 당과 동맹을 맺고 백제, 고구려 그리고 외까지 물리친 다음에 한반도를 우리의 보금자리로 만든 이 역사는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관 6개를 모았다고 그럽니다. 신라 지역에서 발굴된 금관이 6개입니다. 6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봐도 아주 참 신비하고 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금관입니다. 그걸 6개를 한 군데 모아 놓았으니까 외국 정상들이 보고 얼마나 감탄을 하겠습니까? 6개 모인 금관은 교동금관, 이게 제일 오래된 금관입니다. 한 5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마총 금관, 황남대총 북분의 금관, 서봉총 금관, 금영총 금관, 그리고 금관총 금관입니다. 여기 몇 개는 북부입니다. 이 금관을 6개를 모아 놓으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왜 아시아에는 금관이 신라에서만 나오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중국의 황제는 금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도 금관이 없습니다. 왜 유독 신라에서만 이렇게 화려한 금관이 나오느냐. 그리고 금관의 모양이 이 중국이나 이런 곳의 그 왕의 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신라의 금관은 그 형식이 엘리자베스 2세가 썼던 금관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신라의 비밀이 있는 거죠. 신라라는 나라를 만들고 키워가지고 삼국통일을 한 그 주력 세력이 과연 어디서 왔고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학계, 고고학계의 큰 미스터리입니다. 대충 지금 북방민족 출신이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중에서 특히 흉노족 출신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중앙아시아 이 초원지대에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던 이 용감한 기마민족의 일단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신라를 점령해서 만든 정복국가가 신라고 그 사람들이 남긴 유물이 금관이고 또 고분입니다. 고분. 경주를 경주답게 만드는 것이
둥글둥글한 그 반원형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 무덤을 적석목곽분이라고 그럽니다. 시신을 목곽 속에 놓고 그 위에 자갈을 덮고 흙을 덮어서 만든 것을 적석목곽분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덤의 형식 또한 북방 기마민족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서 나온 게 바로 6개의 금관인 것입니다. 이 금관이 발굴된 현장에서 저는 취재를 했습니다. 1973년 천마총 발굴이 있었습니다. 천마도가 그려진 배 가리개라고 그러죠. 배에 달리면은 말의 배에 진흙이 묻으니까 그것을 가리는 게 말 가리개라고 그럽니다. 말 가리개. 그 가리개에 그림을 그린 게 천마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천마총이라고 그러는데 천마총에서 또한 금관이 나왔습니다. 그 발굴 현장, 그러니까 벌써 5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산국제신문의 문화부 기자로서 그 현장을 취재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금관의 비밀을 캐면은 신라의 지배민족의 어떤 개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신라에서 발굴을 하면은 금관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구입니다. 말의 발걸이 또는 안장, 그리고 무기입니다. 무기, 마구, 황금, 관뿐만 아니라 허리띠, 귀걸이 아주 찬란합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은 금관총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형을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온통 황금빛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야성을 느끼게 됩니다. 조선조의 문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 이게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한국인의 원형이죠. 어떻게 보면 이 경주 김씨,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이런 분들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라는 참 이 금과 관계가 많습니다. 김과 관계가 많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아시아의 유목민족, 북방민족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금입니다. 우리나라 성씨가 신라 김씨, 경주 김씨가 합치면은 아마 전 국민의 한 20%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김씨들이 통일한 나라가 삼국통일이고, 고려 또한 신라가 아름답게 망해서 경순왕이 신라를 고려 왕건에 갖다 바치는 바람에 신라 지배층이 고스란히 고려 지배층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역사 2000년의 한 1000년은 김씨들이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금이라는 걸 가지고 고대사를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부터 제가 쇠금자, 금으로서 동북아시아를 역사를 풀겠습니다. 신라 김씨는 말씀드렸고, 징기스칸의 성씨를 따진다면 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부족을 황금씨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그 전에 이름이 후금입니다. 후금 앞에 고려시대 금나라가 만주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씨입니다. 왜냐? 금나라를 만든 부족의 조상이 김한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라 유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망했다가 후금이 되었다가 누르하치에 의해서 후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중국을 정복해가지고 중국 역사상 최대 판도로 넓혔던 나라가 청이었습니다. 이 청의 황제는 김씨였습니다. 마지막 황제 부입니다. 부이. 한때 일본에 의해서 만주국의 황제로 이렇게 추대되었던 이 부이가 공산화가 된 다음에는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자기 성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씨를 찾았습니다. 김부이로 돌아갑니다. 청나라 황제들도 김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김씨,
가야 김씨의 후손이 뭐 김해 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황제, 일본 천황은 성이 없습니다. 아마도 김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관가야를 이어받은 김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란 말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 또한 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무제 시절에 흉노 토벌을 했는데 흉노 왕자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해서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을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왔느냐? 알타이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알타이가 무슨 뜻이냐?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일제 김씨가 탄생하는 것이고, 문무왕이 화장을 했지만은 비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 비문을 읽어보면은 문무왕 비문에 우리 조상은 김일제라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터키에 가면은 명함을 교환하면은 알튼이라는 성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알튼이 뭐냐고. 금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알튼이 알타이, 금, 알타이 산맥 있죠. 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이동을 많이 하는 유목민족들이 참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들은 뭐 도망을 가든지 정복을 하든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도 환금성이 있는, 어디를 가도 그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 바로 금이죠. 그래서 금은 또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비싸지 않습니까? 금을 잘 다루고 또 금 세공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세공 기술의 꽃이 바로 경주의 박물관에 모여있는 6개의 금관인 것입니다. 경주 발굴 현장에 가서 저도 취재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서 발굴되는 것은 서양 것이 많습니다. 특히 유리잔이 많아요. 그 유리잔을 분석을 하면은 서로마 시대에 시리아나 이집트에서 만든 것이 북방 초원 루트를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었던 개방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금속 공예가는 이 신라의 예술품, 특히 금관이라든지 이 유리잔 또는 계림로에서 발굴된 보금을 분석을 해가지고 쓴 책의 이름이 로마 문화왕국 신라였습니다. 로마 문화왕국 신라. 로마 문화와 신라가 서로 초원의 길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라는 경상도 구석에 있었지만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 출신이 북방민족 출신이니까. 그리고 한자 유교를 아는 한족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체성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상당히 주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구려 백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신라 사람들은 우리의 토속 종교가 있는데 하면서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라는 저항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불교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호국불교로 만들고 그 호국불교와 화랑도가 결합을 해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가능하게 한 문무합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태종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곧 사망하고 그 바로 뒤를 이은 문무왕이 외가 보낸 300척의 3만이나 되는 백제 구원군을 당나라와 함께 백천광 해전에서 꺾고 신라 보흥운동을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순간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7년 동안 당과 결전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당을 몰아내고 서기 676년에 평양에 있던 안동도호부를 당이 만주로 옮긴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늘날 한반도가 한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지도록 만든 마무리를 한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그런데 문무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문은 불교로 봐야 됩니다. 문은 화랑도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불교와 화랑도가 이상적인 결합을 해가지고
신라의 성급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그 슬기가, 지혜가 문무왕이라는 이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외국 정상들이 오늘 내일 구경하게 될 경주 박물관에 전시된 신라의 금관 6개의 비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